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골목 상권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겹살도 맛있지만 재난지원금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한우도 살 수 있다, 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도 뭐 70%대로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기본소득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해 정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데 지방 재정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까 봐 이제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 사실은. 만약에 이제 통계적으로 월 한 30만 원 정도를 매 이제 지급을 한다면 180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지급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죠?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뚱커벨보다 최일구가 배가 더 나왔다고. 박지훈 변호사님 그래요? 막상막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배하면 네. 배종찬 아닙니까? 아 근데 다른 분이 계시네요. 뚱띵 세 분 모이니 화면이 꽉 차 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네요. 네, 무거운 녀석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두 분? 부부의, 부부의 날. 날. 언제 알았었어요? 오늘 알았죠. 박변은 방송하다가 알았습니다. 그 아침에 나올 때 사부인께 뭐라고 그러고 왔어요? 자고 있던데요. 저도 자고 있던데요. 이따가 저 갈 때 네. 제가 줬다고요. 사탕.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박변도 저 사모님께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큰 선물이네요. 아 오늘 저 외신 중에 미국의 그 미시간 있잖아요. 네. 500년 만에 그 홍수가 내려가지고 댐 2개가 아, 무너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거 굉장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가 왔네요. 그 코로나 19도 있는 데다가 또 홍수까지 덮쳐가지고 도시가 잠겨버린 것 같습니다. 예. 뭔데 500년 만에 폭을 하고 미시간주 주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네. 근데 500년 전에 미국이 없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인데. 그렇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저기 발견할 때가 1492년인데 그러니까요. 대충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재난이 닥쳤어요. 미시간주에.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원 얘기인데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윤 당선인이 화요일 날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면서요? 대구에 가서. 네.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윤미향 당선인이 여러 차례 타진을 한 끝에 대구로 내려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가자 평화 정당이었나요? 그 최용상 대표와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 당선인 관련된 논란이 증폭됐었는데 그게 5월 7일 날이었어요. 네, 가자 평화 인권 정당 기자회견 한 날이. 네, 최용상 대표와 함께 이제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됐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또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에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10분간 대구에서 만났는데 윤 당선인이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이용수 할머니가 안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윤 당선인 보고 와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5일 날 다음 네. 주 월요일이죠. 그렇죠. 중요한 날입니다. 예, 그날이. 그 무릎 꿇고 윤 당선인이 사과는 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예.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뭐 정리된 걸 보면 안아준 거 같긴 합니다. 안아주긴 했는데 안아줬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한 거, 용서의 의미에 안아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25일 날 그날 기자회견 하는데 뭐 배신한 사람하고 배신당한 사람 같이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걸 봤을 때는 네. 25일 날 윤 당선자하고 같이 이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 지금 보입니다. 25일이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에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입장은 아직 밝힌 건 없죠.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 입장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날 상황을 보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 근데 월요일이에요. 25일 기자회견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반응은 재차
나오고 있는데 썩 윤 당선인에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윤 당선인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민주당 쪽에서 먼저 진상 규명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큰 분수령이 될 걸로 그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 반응은 어때요 지금? 지금 이재명 지사까지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계로 알려진 이 안성시 이규민 당선자죠.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이제 안성 쉼터 이 정의기억연대에 소개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친문 당원들의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만 하더라도 윤미향 당선인을 좀 변호하는 입장이었는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던 박범계 의원은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또 해명 그리고 경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이낙연 당선인이죠. 워낙 이제 당내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데 윤미향 당선인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당과 깊이 상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박비용 변호사님, 네. 미통당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 당선인 문제점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TF 이른바 윤미향 TF 팀을 지금 꾸린 상황이고요. 예. 국정조사까지 추진을 하는데 뭐 이거는 좀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일단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고요. 검찰이 좀 빨리 상당히 빨리 압수수색까지 지금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압수수색 12시간 넘게 했습니다. 아. 압수수색을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찾을 게 많아서라기보다는 컴퓨터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조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이고 회계 자료가 대부분 컴퓨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가지고 만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앞으로 법적인 쟁점이 됩니까? 일단은 범죄는 재산 범죄로 보이는데 횡령, 예컨대 기부 받았던 물품을 착복하거나 했던 거, 현금이라든지 예. 자신의 계좌를 받았든지 그거는 횡령. 횡령죄라고 하고요. 배임죄는 뭐냐면 이 쉼터 같은 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끼친 거예요. 정의기억연대 예. 측에 그렇죠. 뭐 서울에 마포에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안성까지 내려가가지고 돈을 더 일부러 더 쓴 거 아니냐? 손해 끼친 게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명성교회에서 이게 쉼터를 제공하려 했는데 필요 없는 것처럼 네. 얘기를 했던 그래서 다르게 또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 뭐 이게 주된 범죄고요. 그 외에도 기부금 모집 위반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논란들 법적인 부분이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 여부와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나중에 결정이 나가지고 네.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이제 아. 당선 어떤 피선- 혐의든 간에 예 피선거권 이제 아직 뭐 상실된 상황이죠. 거기까지 예단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당선 무효 같은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 안은 일단은 뭐 여론상으로는 이번 주 초반에 비하면 이번 주 중반 지금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 여론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선적으로는 정의기억연대 그 이전에 정신대 대책 문제 협의회,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해왔던 지난 30년간의 또 성과 업적이 폄훼돼서는 안 될 거고 정확하게 윤미향 당선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진상 규명되는 게 먼저라고 구분이 그랬죠. 돼야 돼요. 네. 이거를 혼돈해 가지고 정 의원이 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하고 또 그 활동하고 두 개를 구별해야 되고 또 좀 나눔의 집까지 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조계종이 운영하는 네. 그건 또 다른 성격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하는 기구긴 한데 영 다른 곳이거든요. 그렇죠. 다 달리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정의연 이 후원금 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니까 일본 내 그 극우 세력들이 네. 드디어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극우 성향 그 산케이 신문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반일 집회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해라. 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죠. 그거랑 네. 다른 전혀 다른 측면이 얘기죠. 있습니다. 일본 혐오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그럼요. 하는 네. 이야기는. 예. 그리고 또 어떤 칼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정의연 같은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삼는 문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남의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문씨라고 한다는 게 주제 넘은 일 같기도 한데 예. 지난번에 왜 그 멕시코에 코로나처럼 생긴 우박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베님 댁에 저 멕시코 코로나 우박 좀 한 박스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일 중국을 때리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이제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박지원 변호사가 설명드릴 텐데 그 내용만 봐도 아주 신랄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 중국 때리기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심지어는 또라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다른 국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강도 높게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어떤 또라이가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은 빼고 모두를 탓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발 이 멍청이에게 이러한 전 세계적 대량살상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니라 중국의 무능 때문이라고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트위터상에서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막말을 그 또라이라는 거는 원어로는 뭔데 또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와코. 와코? WACKO 와코 이렇게 표현. 저는 처음 네. 듣는 단어인데. 야, 역시 저 CNN 전문이시라. 네. 미국 언어예요?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저도 뭐 보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보도자. 와코. 그게 네. 사전상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라이가 된다. 근데 미친 이제 사람 그 어리가 시진핑 보고 이게 와코다 그런 거예요?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는 중국의 맹공을 퍼붓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바보, 멍청이 또 그리고 또라이가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트위터도 봤을 텐데 속 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겠죠. 전화번호 몰라요, 시진핑 주석? 08 08이에요, 거기도? 네, 네. 지난번에 미국도 08이라고 하더니. 뭐 세 개는 하나니까요. 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왜 그래요? 지금 트럼프 이유는 대통령? 뭐 하나죠. 선거입니다. 11월 있을 선거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네. 중국의 책임이고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만들어서 이것을 치료했다. 뭐 그런 어떤 구도로 가고 가고 싶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막 정말 살벌하게 비난을 해야지만이 중국이 오히려 또 중국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더 좋아할 겁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박지원 변호사 이야기대로 올해 재선이 있으니까 뭐든 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네. 그 엊그제 발표됐던 그 코로나19 백신이라는 모더나 백신인가? 네. 그것도 뭐 오늘부터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명 이 실험 대상자가 모두가 이제 항체가 생겼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안 밝혔어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제 임명이 된 이 관계자가 또 모더나 출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초고속 개발팀을 만들어라 백신에 대해서 그런 뭔가 좀 전략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이 나오는 그 거죠. 사람이 그 요번에 트럼프도 진영에 네. 코로나19 백신 팀장이 됐는데 그 모더나 회사에다 나오면서 스톡옵션 출신이에요. 받은 거 네. 그거를 뭐 1,000억어치인가? 그걸 뭐 매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정조사감인데 그런 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WHO 자금 지원이 중단하겠다.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회원국 탈퇴까지 뭐 시사를 했다면서요? 급박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연관된 곳에 대해서는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 곳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 총회 화사회의 참석도 거부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던 얼마 전에 WHO 총회에 대해서도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서 맹비난했는데 왜냐하면 이 그브르요스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 편을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급박을 했냐면 WHO가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개선 그러니까 중국과 떨어져라 이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까지 시사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중국은 어떻게 그래서 대응하고 있어요? 일단은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얼간이 뭐 이런 영어 표현이 와코. 있지만 예, 그렇게 네.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은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선거 관련된 미국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잘못된 시도고 실패할 것이다라고 대변인이 밝히고 있고요. 예. 뭐 중국도 아주 강하게 지금 아직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요. 네. 케니리 청취자께서 한 3주 전에 아침에 김밥집에서 배종찬님을 봤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깜놀했어요. 매너 짱이시더군요. 오 누구신가요? 저 케니리래요. 케니리. 김밥집에서 그냥
무게를 올리려고 계속 열심히 먹은 것밖에 아니 없는데 아침밥을 집에서 안 드시고 왜 김밥집에서 드세요? 큰일 나죠. 뭔 일이 있었어요? 아침을 요구하면 큰일 나죠. 네. 아, 부부의 날입니다. 큰일 납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해주면 네. 이제 감사히 감사하게. 먹으면 되고요. 어. 억지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큰절하고 그런 먹어야죠. 거예요? 네. 알겠어요. 하사품이라고 보여 생각하면 그렇죠. 부부의 선물. 날입니다. 네. 뜻하지 않은 선물. 네. 오늘 사탕 꼭 갖다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번에 그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 때문인지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의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어때요? 긴급 재난 지원금 덕분에 골목 상권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겹살도 맛있지만 재난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한우도 살 수 있다, 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도 뭐 70%대로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뭐 경기도 지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원, 기본소득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론이 긍정적입니다. 60, 70%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해 정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데 기본소득제 중요합니다. 밑줄 100개. 오, 그다음에 기본소득제. 별도 별개 100개. 별도 기본소득제인데 100개. 별도 100개. 100개. 예, 기본소득제. 이게 이제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맞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오.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3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하는 돈인데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정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중요합니다. 기본 소득제. 아, 영어 풀네임은 제가 오늘 진짜 처음 듣네요. 네. 감사합니다. UBI. 배종찬 소장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항상 뭔가를 배워.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우니까 배죠. 예. 너 정말 그럴 건데. 자, 박지민 변호사님. 네. 지방 재정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까 봐 이제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 사실은 만약에 이제 통계적으로 월 한 30만 원 정도를 매 이제 지급을 한다면 180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지급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죠? 한 550조인가 뭐 그 정도 네. 되는데 그냥 한 3분의 1은 다 이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재정적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기도가 시행을 했고요. 네. 경기도는 지금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도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60% 이상 80%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에 어떤 반응이나 결과를 보고 논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수 성향인 이 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총선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 국민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제인데 국민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작년과 또 올해 여론이 다른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조혜진 당선인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당선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도 일부 제기하는 기본소득제를 정말 어렵고 대책 없는 국민들이 낭떠러지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제 영어로 다시 한 번만. Universal Basic Income, 유니버셜 UBI입니다. UBI. 예. 네,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네. 약간의 대구 사투리가 약간. 예, 이게 영어가 사투리 나옵니까? 표준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때문인지 이 제도 관련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은 저보다도 항상 재밌는 힌트를 주시죠. 박지훈 변호사께서
힌트 좀 주세요. 왜 떠넘기고 그러세요? 야, 이거 힌트 주기 어려워요. 이성엽처럼 힌트 좀 주세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기본적인데 그죠? 네, 인컴이고, 소득이고요. 인컴이고, 그죠?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시죠 뭐. 어려워요. 기본적인데.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